두 가지 확인해야겠죠. 내 아이가 들어갈 고등학교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고 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개인 봉사활동 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개인 봉사활동 하면 봉사활동 준비를 해줘야 돼서 엄마도 고단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중학교 봉사활동 어떻게 하는지 2024년 기준으로 바뀐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전 선배들은 개인 봉사활동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썩었었죠. 20시간 개인 봉사활동을 꼭 해야 됐어요. 학교에서 그 봉사활동을 다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나. 엄마가 그야말로 봉사활동 클릭 전쟁이 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봉사활동 중요해 라고 하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엄마는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다 봉사활동 하다시피 계획도 세우고 어디 갈지 신청도 하고 아이를 깨워서 달래서 보내고까지 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2024년 봉사활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4년 봉사활동은 학생 봉사활동 시수를 학교장의 자율 결정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봉사 시수가 다를 거예요. 어떤 학교는 전체적으로 봉사에 대한 시간을 두는 걸 2시간 혹은 5시간, 10시간 각각마다 다르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전체 학교 봉사활동 말고 개별적으로 특별활동, 특별실 청소를 한다든지 학교 환경 미화 활동, 쓰레기 정리 활동 등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해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학교마다 다르게 지정이 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4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성적 산출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연간 이수시간이 미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개인 계획에 의한 권장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별히 봉사활동을 점수화해서 고등학교 입학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봉사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계획에 의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있을 거예요. 7교시를 잡아서 전체 학교 봉사를 한다든지 교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혀진 봉사활동 말고는 따로 신청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진학하는 학교에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그 학교에서 특별히 봉사활동 점수를 성적에 산출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1학년부터 차근차근 봉사 시간을 확보해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입학 성적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장의 계획에 의해서 학교마다 시수가 다르다는 점을 기본 바탕으로 개인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 봉사활동은요, 실적 연계 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 혹은 VMS 아니면 도불 이 세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도불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직접 검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 봉사 포털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나이스로 바로 전송합니다.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를 확인한 후 학교에서 승인해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요,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생이 제출해야 됩니다. 담임이나 담당 교사의 지도 및 상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인정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는 그 봉사활동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봉사활동 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봉사활동이 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확인이 된 활동을 해야 돼요.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을 해줍니다. 학생이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한 다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평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학교와 학생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에 하도록 합니다. 봉사시간 인정은요, 일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입니다. 등교 시간이 6교시 수업까지 있다 하면 2시간 인정이 되고요. 7교시 수업이 있는 날은 1시간을 인정합니다. 봉사활동 인정 가는 기관은 어떤 곳이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질이 있죠. 보수가 있으면 안 되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익을 위해서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입니다. 공공으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실적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고요. 분 단위는 벌입니다.
실제 봉사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내빈 안내, 주차 안내, 주변 정리, 실질적인 봉사 활동은 인정이 되지만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봉사 활동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문화 공연을 갔다. 그러면 공연 당일날 준비 시간, 최종 연습 시간은 봉사 활동을 인정하지만 그 전에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봉사 활동에 해당이 되지 않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도 공익 목적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받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당 1시간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이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일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으로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합니다. 번역료를 받게 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죠. 무보수성이 깨지니까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활동인데 경제적 조건이 따르는 경우나 학부모가 회원인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활동을 한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선풀 달기도 봉사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건전한 사이버업이나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한 학년당 12시간 인정이 됩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연계 사이트 말고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해서 실시를 하되요. 사전 봉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 실시해야 됩니다. 초등학생은요 40자 이상, 중학생은 50자 이상, 고등학교는 60자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20건을 올리면 일주일에 최대 1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또 노인요양병원은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인정이 되고요. 개인요양병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인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는요, 노인복지시설 신고 필증을 보유한 사업체에서만 봉사했을 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활동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장 결재가 나면 인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행하면 됩니다. 특히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봉사활동의 경우는 대상기관의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서에 기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봉사활동에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종교,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안 됩니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고 해도 봉사활동의 영역이나 내용,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이거 인정이 될까요? 재료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한 다음 기부하는 활동이라든지 연회비나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활동은 인정이 안 됩니다. 또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있죠.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사 동아리 구성에서 활동해서 하는 경우도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나요? 라고 한다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징계받는 아이들도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자원봉사의 기본 방향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봉사를 해서 그것을 자기 진로나 흥미나 취미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봉사활동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좋고요. 연계 사이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사활동 연계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학교에서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에 맞아야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과 반드시 확인 후에 봉사활동 하도록 합니다. 2가지 확인해야겠죠? 내 아이가 들어갈 고등학교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는지 2가지를 확인하고 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봉사활동 했는데 나이스로 바로 전송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확인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봉사활동 포털에서 바로 전송을 하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확인을 해줘야 생활기록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잖아요.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자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찾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도 그거를 찾아줄 수 없기 때문에요. 자녀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죠. 이 봉사활동은 각 학교마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알려주실 거니까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봉사활동을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2024년에 달라진 부분을 안내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봉사활동 하면 도움이 되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흥미나 취미, 진로에 연결되는 봉사활동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개인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고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봉사활동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해서 제 블로그 보니까 많이 찾아보셨더라고요. 2024년에 달라진 중학교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